안녕하세요. 캐나다 잡수다의 라이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잡수다의 라이언입니다. 캐나다 잡수다는 제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캐나다에서 살고 계시는 한인분들을 상대로 직업 관련된 인터뷰를 하는 유튜브고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캐나다 내에서의 직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일들을 주로 하게 되고 얼마의 연봉을 받는지, 그리고 직업 환경은 어떤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는 유튜브고요. 처음 게스트를 초대하기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인 소개랑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캐나다에 오게 된 이유 같은 것들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영상으로 제 개인적인 소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은 라이언이라고 하고요. 물론 한국 이름은 따로 있고, 캐나다에 오게 되면서 제 개인적인 원래 이름이 너무 발음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때는 영어 이름을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라이언으로 짓게 됐는데, 지금 한 5년 정도 캐나다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후회가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냥 라이언으로 기억하고 라이언으로 부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원래 이름으로 다시 바꿔 부르기가 굉장히 애매하지만, 어쨌든 캐나다에서 라이언으로 불리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하는 일은 광고 회사에서 광고를 띄울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적인 것들을 설계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광고 그 스케줄링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광고 플랫폼을 준비하고 셋업하고 만드는 일을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캐나다에 와서 시작하게 된 일이라 한국에서는 정말 뭐라고 하는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이제 광고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고 있고, 클라이언트들한테 일을 받아가지고 광고를 주로 이제 나이트클럽이나 펍, 레스토랑 이런 이제 스크린이 설치된 곳에 광고를 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캐나다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사실 뭐 뉴욕이나 예술의 중심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알아보니까 이제 뉴욕에서는 워홀도 없고 돈을 합법적으로 벌 수 있는 비자를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학생도 아니고 뭐 직업이 정해져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뉴욕하고 최대한 가까운 곳 중에 영어를 쓰는 곳을 가자, 그냥 되게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토론토를 선택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캐나다는 워홀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한 4년 반 넘게, 거의 5년 가까이 토론토에서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 12월 달 말에 와가지고 2012년에 엄청난 추운 날에 왔었는데, 전 토론토가 이렇게 추울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때부터 와서 이제 조금 돈 모아놓은 거, 한국에서 갖고 온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왔는데, 처음에 오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뭐 군대 처음 갔을 때처럼 이게 뭐 적응하지 않으면 약간 이거 망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 왜냐면 너무 다 낯선 환경이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뭐랄까 채찍질 안 하고 뭔가 제대로 안 하면 이거는 진짜 죽도 밥도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초반에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캐나다에 뭐 누가 아는 사람 있다거나 이런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정말 딱 저 혼자 온 거였기 때문에. 뭐 영어 공부라고는 사실 한국에서 성인 회화반 있어요. 영어 회화반, 그 원어민 상대로 굉장히 싸게 들었는데 국비 지원으로 그걸로 한 10개월 정도 영어 공부한 게 다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바로 실전으로 이제 부딪히면서 캐나다 생활을 시작했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직업들은 뭐 편입학원에서 인강 찍는, 비디오 찍는 일도 했었고, 주로 이제 컴퓨터 관련된 일들, 특별히 막 뭐 디자인을 엄청 잘해서 디자이너였거나 뭐 프로그래밍을 엄청 잘해서 프로그래머였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IT 전반적인 일들 같은 거, 이거 조금 할 줄 알아서 요걸로 일도 해보고, 뭐 요거 조금 할 줄 알아서 요걸로 일도 해보고, 경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뭐 한 몇 년, 한 2, 3년 정도는 회사 생활도 하고 뭐 그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레주메를 막 돌렸어요. 한 50개 돌렸나? 근데 이제 제가 레주메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비디오 에디터를 뽑는다. 그럼 비디오 에디터로 써요. 나 비디오 에디팅 할 줄 아냐? 어차피 주니어 포지션이니까 그냥 조금 할 줄 알면 아는 거는 다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픽 디자이너 뽑는다. 포토샵 좀 할 줄 아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넣어요. 포토샵을 써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여러 개 넣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영어 문제도 있고 뭐 커버레터 같은 거 보면 티도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연락 안 하는데 한 두 군데 정도 아주 운이 좋게 이제 인터뷰를 보게 됐죠. 첫 번째 인터뷰를 봤던 곳이 이제 인터뷰 영상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납품하는 뭐 그런 회사였는데, 제가 처음에 인터뷰 보면서 그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바로 그냥 광탈을 했었죠. 그때 뭐 이런저런 질문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뭐 너 그래서 시간당 얼마 받고 싶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인터뷰에서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3번 정도 sorry, pardon 이러면서 계속 물어봤죠. 그러니까 걔가 얘 이거 말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이제 떨어졌죠. 이제 그때 떨어지면서 이제 인터뷰 주관했던 사람이 내가 만약에 연락 안 하더라도 연락하지 마, 떨어진 거니까 막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그냥 떨어졌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인터뷰 본 데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인데, 일단 저는 비디오 에디터를 뽑는다 그래서 갔는데 막 커버레터도 제 마음대로 썼어요.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막 내가 너네가 만약 나를 뭐 고용하면 내가 너네들의 어떤 그 컨텐츠 그 비디오 퀄리티를 막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겠다, 막 되게 한국식 영어 막 이상하게 막 써가지고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인터뷰 기회를 잡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랩탑을 들고 가서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비디오 작업을 그 인터뷰 하는 중에 그냥 틀었어요. 같이 인터뷰를 봤던 사람 중에는 그렇게 뭔가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인터뷰 보러 가는 경우에는 보통은 자기 레주메를 자기가 한 부 정도 뽑아가는 게 좋아요. 물론 그쪽에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약간 태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거를 자기가 준비해 오는 게, 만약에 이 상대방이 준비 안 했을 경우에도 내가 내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내 걸 보여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뭔가 이 사람은 그래도 뭔가 자기 걸 준비해가지고 오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주메도 뽑아오고 뭐 랩탑도 비디오 다 해가지고 가지고 가고 했었는데, 저랑 같이 이제 면접 보던 사람들은 뭐 막 그냥 맨손에다가 뭐 그냥 백 하나 메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뭐 약간 태도 면에서 조금 차이가 났었던 것 같아요. 영어는 뭐 그분들은 완전 네이티브고 저만 이제 영어를 못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들이댄 거죠. 막 들이대서 뭐 야 뭐 너 온지 뭐 2달도 안 되는데 영어 왜 이렇게 잘해 막 이런 얘기 듣고, 근데는 그때 영어 되게 못했어요. 근데 이제 누가 봐도 못하는데 이제 그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칭찬을 해줬던 것 같아요. 고용이 됐어요, 인턴십을.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언페이드였어요. 3달 동안 정확히 90일인가를 돈을 안 받고 일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정직원을 할지 말지 뭐 이걸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직이 된 이후에 한 3개월 동안은 그냥 돈 안 받으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잘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솔직히. 그래서 이제 주말에 노래방 일도 하고 뭐 컴퓨터도 고치러 다니면서 근근히 연명하면서 이제 혼자 막 조그만한 룸렌트 방 하나 빌리는 거 있어요. 그거 내고 뭐 하면서 진짜 아끼면서 살았죠. 근데 그 와중에도 너무 힘드니까 한 6개월 다녔을 때, 아니다 한 온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인턴도 끝나 갈랑 말랑 하고 막 이제 정직원으로 될까 말까 막 이런 중인데 막 근데 이제는 스트레스 때문에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휴가를 한번 가야겠다. 그래서 없는 돈 털어가지고 그 쿠바도 혼자 갔다 오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쿠바가 워낙 가깝고 휴가 가기 좋은 곳이다 보니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직원으로 고용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정말 사장이 제가 볼 때는 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저를 정직원으로 고용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 사장이 보기에는 얘가 이거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영어도 잘 못하고 좀 애매한데 막 이런데, 되게 인심 쓰듯이 저를 정직원 고용시켜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되게 말도 안 되는 대우였죠. 돈을 정말 조금 줬거든요. 제가 하루에 8시간씩 풀타임으로 일주일에 40시간, 여기는 일주일에 풀타임 40시간인데 풀로 이제 10 to 6로 일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2013년도에 거의 최저임금을 받았어요. 최저임금보다도 거의 더 적은 정도. 참고로 이제 최저임금이 그때 당시에 한 시간당 10.25, 뭐 10.50 이 정도,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그때만 해도 이제 환율이 그렇게 캔불이 그렇게 낮지가 않았을 때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캔불이 2017년 기준으로 굉장히 낮죠. 그래가지고 한국 가격이 무서운데, 옛날만 해도 그래도 캔불이 거의 뭐 US 달러랑 비슷하던 때여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굉장히 적은 돈을 받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직책은 비디오 에디터였고 하는 일은 클럽에서 DJ가 음악을 틀 때 거기에 이제 필요한 비디오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뭐 뮤직비디오도 틀고 되게 모션 그래픽 같은 것도 틀고 이제 그런 비디오 클립들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모션 그래픽들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음악하고 어울리는 비트감 있는 그런 비디오들을 만들었었고, 그렇게 한 몇 년 정도 일을 했는데 이제 회사가 조금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서 뭔가 비디오를 만든다든가 디자인을 한다든가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가 이런 포지션들을 전부 다 레이드업 시켰어요. 그래서 회사 구조조정하면서 이제 저도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졌어요. 제가 하던 일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장하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죠. 내가 이 상태로 가면 그냥 잘릴 것 같으니까 네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일에서 안드로이드 TV 박스라고 하죠. 보통 이제 TV에 꽂으면은 이제 안드로이드가 나와요. 핸드폰처럼 앱을 깔 수 있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광고 같은 거를 플레이할 수 있어요. 그런 하드웨어 쪽에 일을 할 수 있는 테크니션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 일을 맡아서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드웨어 쪽 일이어도 상관없다, 난 이런 쪽 하고 싶다. 그래서 다행히 사장이 이제 받아들여 줘가지고 저는 이제 다행히 구조조정에서 살아남고 계속 그 일을 2014년 정도부터 지금 2017년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캐나다에서 생활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 직장에서의 생활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 밥을 각자 먹어요. 그게 제일 큰데, 제가 한국에서도 회사 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한국은 점심시간이 되면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잖아요. 여기는 무슨 점심시간이라고 할 게 조금 애매하고, 그것도,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그 전날 싸운 샌드위치 같은 거 먹거나, 아니면 뭐 혼자 나갔다 와서 뭐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먹고, 뭐 가서 나가서 먹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되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네가 뭘 먹든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뭐 한국은 이제 점심 먹읍시다 이러면 다 같이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각자 알아서 그냥 먹는 분위기여가지고 알아서 하는 분위기여서 처음에 이제 회사 들어갔을 때 되게 당황을 했죠. 이게 뭔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왜 밥을 안 먹지 다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물론 같이 먹을 때도 있어요. 조금 친해지면은 이제 뭐 회사 뭐 이제 밥 먹는 것 같은데 그냥 같이 각자 싸운 도시락 같은 거 들고 먹을 때도 있고, 어디 나가가지고 같이 사 먹을 때도 있고 뭐 이럴 때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각자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밥 같은 거는 밥을 뭐 단체로 뭐 나가서 팀장님이 사주고 뭐 이런 한국적인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굉장히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물론 여기도 상하 이 관계는 있어요. 사장이 있고 뭐 매니저도 있고 슈퍼바이저도 있고 뭐 있죠. 다 있는데 조금 한국에서처럼 막 아이고 사장님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장이어도 어느 정도지, 이 막 한국에서처럼 막 충성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 되게 웃긴 경우가 있었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 파티 같은 걸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그러니까 저희 회사만 모이는 게 아니고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저희 회사와 관련 있는 클라이언트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 뭐 비즈니스 파트너들 이런 사람들이 클럽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연말 파티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사장은 당연히 가지만 사장 혼자만 가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약간 좀 기도 안 살고 좀 멋이 없잖아요. 혼자 가면 뭔가 좀.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름을 이제 쫙 써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놔요. 이런 파티가 있는데 너네가 뭐 돈 낼 필요도 없고 술도 다 공짜고 맛있는 음식도 다 제공된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비즈니스 파트너들 만나야 되는 공식적인 자리고, 근데 뭐 클럽에서 하니까 뭐 그렇게 막 너무 막 이렇게 불편한 자리는 아니니까 그냥 와서 술이나 한잔 먹고 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한국 같았으면은 사장이 벌써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뭐 막내는 일단 가는 걸로 쓰고, 근데 보통 불편하니까 가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여기는
그때 당시 한 직원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아무도 정말 단 한 명도 거기에 체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후가 될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나라도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저만 체크해서 저만 거기 가가지고 사장이랑 그리고 한 명 더 갔네요. 마케팅 팀장은 꼭 가야 되는 거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속 간 거고, 그래서 총 3명이 가가지고 새벽까지 있다가 택시 타고 집에 갔다 그런 적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 같았으면은 눈치 보여서라도 다 썼을 텐데 가는 걸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눈치를 잘 안 봐요. 제 직업에 관해서 뭐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차차 이제 게스트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제 얘기도 약간 이렇게 양념처럼 조금 치면서 제 에피소드도 조금씩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할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비디오를 최대한 빨리, 섭외는 이미 완료된 상태여서 다음에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